더불어 생활을 바꾸는, 더불어 정치를 알려주는, 더불어 국민과 함께 걸어가는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이제 국민생활 더블, 방울수도 더불로 집행하는 진짜가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시즌2 그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영입니다. 그 당과 문 대표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나홀로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동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결단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번복 없습니까? 번복 없습니다. 쭉 갑니다. 그럼 21대 때 네. 제가 전략 공천하는 모시겠습니다. 호남이나 뭐 아무데나 뛰세요. 광주로 하시죠. 네. TK로 해주십시오. TK로. 광주 동구 어때? 됐습니다. 네? TK로 해주죠. TK?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저한테 21대 TK로 전략 공천 해준다고 말씀하신 분은 이 시대 참 사태인.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참 사태인 정청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고위원 사퇴하셨습니다. 사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밀려서 하는 사태, 그리고 불명예스러운 사태, 네. 그리고 의리를 지키면서 하는 사태, 그리고 당의 변곡점과 분수령을 새롭게 정립하는 의미 있는 사태. 네. 저는 긍정적 의미의 진정한 참사태 인입니다. 좀 이상하네. 뒤에서 눈물 흘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엄청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내색하지 않기 위해서 네. 저희 집사람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한간에서는요, 문재인 대표만 대표직을 사퇴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역시 또 대표직을 사퇴한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면 자동 승계야. 네네네. 당원상. 네. 그래서 저도 사실상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중대한 결단을 한 거죠. 네, 역사는 이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사전 비공개 회의 때 좀 혼났어요. 정청래 최고위원. 그래요? 대표의 사퇴를 빛이 바래게 만들고 네? 이렇게 또 호위무사들이 있잖아. 네. 야, 진짜 아부하더구만. 네. 그래서 문 대표조차 나한테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왜 사퇴하냐는 표정으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사퇴를 하지 않고 미적거리고 있으면 정청래가 대표적 욕심을 부리고 있나? 이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퇴조차 일사불란하게 못하나? 이런 의혹들이 제기될 거고 종편에서 공격을 마구 해낼 거기 때문에 네. 내가 선제적 의미로 참 사퇴인의 길을 걸었다. 그랬더니 많이 흡족해하면서 참으로 잘했다 하는 애정 어린 눈빛을 보내더군요. 다른 최고위원들은 말이죠. 아마 혼자만 사퇴하고 말이야. 다 같이 함께 해도 되는 것을 말이야. 그리고 막 그러고 그랬어요. 진성준은 아까 봤지? 이종걸 의원한테 혼내는 거 봤지? 뭐 최재성 본부장이 혼을 내던데. 아니 최재성 본부장이 그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분위기가 좀 험악해졌어. 네. 그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되잖아. 이 좋은 시기에. 그래서 내가 사과해! 이렇게 얘기했어. 네. 아주 경쾌하게. 그랬더니 어서 사과할게. 정식으로 사과해. 정식으로 사과합니다. 공개적으로도 해.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가서 바로 공개적으로 사과드립니다 했지. 이종걸 원내대표가 40일 만에 당무를 복귀한 것이죠. 네, 45일인가요? 올 만에 복귀해서 첫 일성이 존경하는 문재인 대표님 이렇게 말해서 네, 네. 중간에 싸해졌다고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뭐 다른 당직자들이 한쪽에서 키득거리기도 하고 실컷 문재인 대표를 비난하고 흔들 때는 언젠데 이제 와서 갑자기 존경한다고 그러냐. 굉장히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 뭐 지금 있었어요. 전략기획위원장이야? 본인이 이렇게 뻘쭘할 때는 막 혼내면 안 돼요. 오히려 분위기를 좋게 해가지고 앞으로 당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아니 오늘 호위무사님께서 근데 옆에서 그런 화가 좀 났을 수도 있죠. 전략위원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서의 진짜 국회의원 진짜가 나타났다 진성준입니다. 전략위원장은 사퇴 안 합니까? 뭐 사퇴 하나마나 정치적 의미가 별로 없고 선대위가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네. 권한을 이양하게 되면 최고위원회 권한을 선대위에 넘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겁니까?
그걸 비상대책 사실상의 비상대책위원회겠죠. 당 대표나 최고위원회가 그대로 존속한다면 선거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하는 선거대책위원회이겠으나 지금 대표께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또 최고위원들도 그런 입장인 만큼 사실상 선거대책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역할과 권한까지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 자세한 이야기 좀 뒤에서 합시다. 네. 하고 자 더불어민주당의 홍보위원장 손혜원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도 사퇴인가요? 홍보위원장 사퇴. 홍보위원장도? 예.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저기 되나? 이 일 안 해도 되나? 작가님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정중하게 더불어민주당 영입 영호 네. 손혜원 그러지 홍보위원장 마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영입 영호 손혜원 위원장님. 다들 번호 안 붙이는데 괜히 저 동정에서 저렇게 저한테 자꾸 영문을 아니 저렇게.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있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분의 노고에 대해서 제가 공식적으로도 얘기했는데 하여튼 뭐 저한테 현수막 디자인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개인적으로 손혜원 홍보위원장께 막 부탁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당직을 맡고 계신 분한테 개인적인 다 주실 거죠, 다. 그 일을 주문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이성진 의원님 진짜. 제 당직이 그런 거 도와주는 거예요. 다 친한 사람 인간적인 정리가 있고 당 전체적으로. 나의 인격적 품모에 대해서 반했어. 손혜원 아유, 위원장 그리고 그거는- 우러나와서 자발적으로 해주겠다는 것을 굳이 내가 말릴 필요는 그거는 없지. 아니고요. 우리 이번에 그 로고를 칼리그라프로 써주신 그 강병인 선생이라고 계신데 저한테 이번에 일이 너무 재밌었다고 혹시 필요한 글씨 있으시면 제가 써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제가 문재인, 정청래, 마포와 그리고 국민과 이렇게 쭉 써서 보내드렸어요. 네. 자 우리 손 위원장님 그 문 대표 신년 인사가 나오고 나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그래서 상당히 좀 화제가 됐어요. 뭐 짠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아 그게 자꾸 그 문 대표님이 이 당대표 김 박사님을 모시면서 제가 당대표도 다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모셔왔는데 사람들은 문 대표님이 당대표를 그냥 붙잡고 있을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고 또 박사님은 조금 강하세요. 그분 어조가 마음은 되게 따뜻하신데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오해를 사람들이 하지 않도록 조금 풀어드리려고 이제 글을 썼죠. 두 분 간에는 굉장히 강한 신뢰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데는 그 얘기를 그 김 썼던 박사님의 겁니다. 강한 품모 이건 네. 다 정청래 스타일이야. 아, 또 그러지 그래도 마세요. 쑥쑥 갑자기 들어오지 마시고 그 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도 이따가 얘기하도록 합시다. 네네. 예. 오늘은 또 스페셜 게스트 우리 매주 지금 나오고 있죠. 매주 네네. 스페셜 게스트가 네, 나와서 스페셜. 매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그 강원도에 계신 우리 고모님 김종 김철배 고모님 네, 김철배 고모님의 어떤 어제 아버지의 눈물. 점심같이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버지의 눈물로 또 굉장한 화제가 됐었는데 오늘도 스페셜 게스트가 나왔습니다. 학력 지역 성별의 차별을 극복한 성공신화의 전설이자 생산 혁신의 전쟁터인 반도체 전쟁의 전사 양양자 전 삼성전자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박수. 네. 안녕하십니까. 30년 반도체인에서 갑자기 얼떨결에 남편과 더불어 민주당 당원이 된 양양자입니다. 남편과 더불어. 예.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양상무님 입당하시고 나서 빨리 진짜 나타날 때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요청이 많았습니다. 우리 진짜 나타났다 청취자들 위해서 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 또 팬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0년 반도체 경험을 살려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30년 아니 300년 이상 갈 수 있도록 예, 양양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진성준 의원님 저 뉴파티 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그 뉴파티 위원회를 중심으로 전국 컨퍼런스 투어를 한다. 예. 지난번 그 컨퍼런스 투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더불어- 화제가 됐고. 더불어 컨퍼런스 컨퍼런스. 네. 아, 17일. 정당 사상 이런 행사도 가능하구나. 제가 진짜 놀랐어요. 아침 10시에 제가 갔어요. 근데 이제 당지두고 다 빠졌어. 그럼 내가라도 있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점심 때 있었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왔어요. 근데 썰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민망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이야. 열기. 할 딜 틈이 없고 실제로 제가 그 인간 숲을 헤치면서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앞에 한 자리는 있겠지 했더니 한 자리가 없어.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의원님 여기 와서 앉으세요 했는데 그냥 앉아 계시라. 그래서 서서 봤어. 서서 보고 너무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왜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네. 네, 대단히 화제가 됐었는데 네. 이 뉴파티 위원회가 뭡니까?
당을 근본적으로 혁신해보자라고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공천제도를 혁신하는 데 주력했다면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 당의 체질과 문화, 정치 행태 또 당의 어떤 활동의 구조 당원들의 일상적 정당 활동을 어떻게 더 확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까지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서 고민하고 방안을 내놓을 위원회입니다. 네. 어쨌든 이 뉴파티 위원회에서 전국 컨퍼런스 투어를 하는데 그때는 서울에서 했고 이번에 전국 컨퍼런스 투어 첫 번째를 광주를 방문합니다. 네. 24일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뉴파티 위원회가 이 컨퍼런스 투어를 첫 회를 이제 광주에서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가세요? 네, 당연히. 같이 가십니까? 네. 근데 이 작가님 고향이시니까. 안 보셨죠? 네. 엄청나게 환영받으시겠네 우리 이번에. 양상무님 하시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뭐 많이 보도가 됐으니까 뭐 컨텐츠 이런 걸 봤는데 저는 발표하는 태도, 시선 처리 그리고 관중들의 반응 이것을 디테일하게 봤어요. 봤는데 완전 프로시더라고. 삼성인데. 네. 아유. 근데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해보셨죠? 그 프로젝트 발표만 그렇습니다. 하죠, 보통. 예. 근데 네. 여러 번 경험. 근데 이게 시선 처리가요. 딱 하면서 발을 한번 살짝 올리고 꼬고 있잖아요.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고.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표창원, 김빈 너무 훌륭했다고. 네. 네. 그런데 이번 광주는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는 다 모여서 토크 콘서트 같이 가세요? 네, 콘서트 제가 사회를 봅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잘 됐다. 지금 전국으로 기본이 2,000명 아니야. 예, 기본이 2,000명이요.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잘 됐다. 매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스케줄상 평일은 제가 못 가고요. 평일은 아마 다른 분이 사회를 보실 거고 주말 토요일만 제가 평일은 진성진 의원이 가. 이철희 소장 계시잖아요. 혹시 네. 꽝 대신 닭으로 이철희 소장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철희 소장이 지금 뉴파티 위원회 위원장이라 그래요. 뉴파티 네, 위원회 네, 위원장인데 네, 네. 이철희 소장이 사회 잘 보시죠. 네. 다만 재미가 없어 좀. 너무 진중해. 재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좀 떠들어야 돼요. 그래서 주말에는 제가 가는 걸로 하고 평일에는 뭐 이철희 소장이면 다른 분이 아마 사회를 보고 잘 됐네요. 전국으로 토크 콘서트 할 겁니다. 네. 제가 네. 오늘 문재인 대표랑 잠깐 뭐 이렇게 차 마시면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양상무님 얘기가 나왔어. 정말요? 네, 나왔어. 어떤 얘기를 하셨지? 근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무슨 얘기 하다가 진짜 보배 중에 보배가 들어왔다. 그리고 인기도 제일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왠지 도와주고 싶은 사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컨퍼런스 투어 이것도 얘기도 하고 그래서 광주 가면 아마 대박 날 것이다. 지금 뭐 화순이 발칵 뒤집혔다는 소문이 있던데. 엄마가 발칵 뒤집혔죠. 걱정스러워서. 아니. 화순 엄마 계셔. 화순 군수님께서 네. 우리 양양자 상무님 등 이번에 영입 인사들이 광주에 오신다고 하니까 꼭 화순에 들러주시라. 멋지다. 네? 그러면 대대적으로 군민 환영 대회를 개최하겠다. 제가 감히 이런 제안을 쳐다보지도 못했던 분들을 뵐 수 있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화순에 가면 네. 거기 또 흑두부집 있어요. 거기 가서 식사하세요. 거기 네. 단팥죽 너무 맛있는 집 네, 있잖아요. 미리쪽 단팥집. 진 의원님 그런데 이 전국 투어 콘서트 첫 번째를 광주 산다는 건 나름 의미가 있는 거겠죠. 아이 그러면요. 광주는 우리 당의 핵심적 기반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주의 민심이 현역 의원들의 잇따른 탈당으로 굉장히 많이 상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광주 KBS 방송국에 가서 토론을 하고 왔는데 안철수 신당 국민의당의 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이 황주홍 의원이세요. 근데 황주홍 의원도 인정하기를 호남 민심의 향배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 지금 관망하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텐데 앞으로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광주에 우리가 공을 들여야 되는데 그간에는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남 민중들은 다소 좀 부족해도 대의를 위해서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또 우리나라의 개혁을 위해서 다소 좀 부족해도 눈높이에 맞지 않아도 선택해주고 지지해주고 엄호해 주었던 일들을 계속해 왔죠. 네. 대의에 따라서 헌신해 왔는데 이제는 대의만을 앞세워서 헌신해 달라고 요청할 수가 없고 우리 양양자 상무님 같은 이런 좋은 인물들이 정말로 호남 민심을 대변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내놔야 된다. 그러면
다시 우리 민주당에 대해서 애정과 신뢰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 1번 순위로 광주를 지역했다. 뽑았습니다. 어쨌든 이 광주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다른 지역도 순차적으로 송대리라 보고 여러분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김대중 컨벤션 센터. 내가 안 내려가도 되겠어? 안 오셔도 됩니다. 나 없어도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함께. 네. 오시면 더 좋지만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비주얼을 담당해 양상무님 정말 가슴 떨릴 것 같아요. 이번 내려가는 거. 제가 사실은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아버지 제사도 잘 참석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 되겠어요? 반성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함께 내려가신 분들도 있고 너무 떨리고 아마도 친정 어머니도 잠 너무 못 주무시고 좋아하실 것 계실 같아요. 겁니다. 예, 언제 내려오냐고 계속 언제 올 거냐고. 금이 환양이네. 네, 네, 그죠?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광주가 뒤집어질 거예요. 진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광주에서는 뭐 인재 영입 뭐 이렇게 했어도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당에 변곡점이 마련되고 또 문재인 대표께서도 결단을 내리고 하니까 얼른 좀 빨리 좀 와달라 뭐 이런 요구를 저희 막 하고 있어요. 어머니조차도 저 가는 곳조차도 좀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여기는 네. 분위기가 아니라 하더라. 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졌다. 지금은 안 그러죠. 빨리 와주시라. 하루라도 빨리 제가 와달라. 언제 몇 올 주 거냐고. 전부터 이 시대에 참 역술인으로 예언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맞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역술인 명예 전당에 갈 것 같아. 그런 게 근데- 있어요? 있어. 근데 뭐가 어제 있어요? 어제 문 대표 신년회견 한 이어서 기사들이 많이 떴는데요. 리서치앤뷰인가 여기서 떴는데 새누리당 34.5,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25, 그다음에 국민의당 12.8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복싱 경기도 치면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러면 바로 그렇게가 오거든요. 그렇게 상태가 돼서 그 다음에는 뭐 말아도 알겠는데 그렇고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찍어가지고 계속 전화를 해봤어요. 중요한 것은 흐름 트렌드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쭉쭉쭉 빠지고 있는 상태다 그런 거고 그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빠질 게 없다. 이제 좋아질 것만 있다. 바닥을 이미 쳤죠. 그렇죠. 뭐. 그리고 국민의당은 이제 안 좋은 것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이미 이제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예언했잖아요. 7, 8% 후하게 줘서 7, 8%로 고착될 것이다. 남의 얘기하지 마요. 예? 남의 얘기하지 말고 자. 아니, 예언했잖아요. 내가 예언. 이거 예언일 것도 없이 우리 우리가 당의 그들 얘기할 필요 전략교육위원회 없을 것 조사에서도 같아. 일관되게 우리 당 지지율은 나쁠 때나 좋을 때나 2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1%도 갔었잖아요. 그 뭐 그거는 20 오차 범위 내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요. 오차 범위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기 국민의당은 22%까지 쫓아왔다가 최근에 10%로 내려앉았습니다. 콘서트 강주에서 한다고 한마디 했는데 10분을 흘렸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서.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은 이제 양양자 상무님이니까 이분은 아직 모르는 분이 많아요. TV로만 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아주 간단한 프로필을 우리 저 전략기획위원장께서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양향자. 이 어디 포털에 보니까요 양형자라고 막 나와 있더라고요. 네. 향자란 형자. 이름이 많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이름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닐 것 사실은 같은데. 어릴 때는 그 전라도하고 경상도는 향 발음이 잘 안 돼요. 형 발음도 잘 안 되고 네. 행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자로 이렇게 하다가 행자. 네, 네. 그러다가 제가 이 향자라고 향기향이라는 거를 초등학교 5학년쯤에 알았습니다. 제 네. 한자를 보면서. 네.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냥 아, 고학년 전까지 행자를 알았던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저 동네에서는 다 그렇게 부르고 그렇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네. 부를 겁니다. 네, 근데 보니까 이름을 굉장히 좀 아버지한테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달콤하지. 왜 이렇게 촌스럽냐? 향자, 네. 방자, 뭐 그렇죠. 별 솔직히 말해 네. 그때는 컴플레인의 단어를 몰랐잖아. 근데 지금 와서 불평, 불만. 그렇지 불평불만 그렇게 얘기하세요. 네, 불평불만. 진짜네. 그 이거 제가- 향단이하고 방자 써 그런 거 같은데. 제가 왜 그런 걸 하냐면 맞아요. 네. 저희 처형이 네, 네. 저 처가는 장수인데 전라북도 네. 장수인데 처형 이름이 향자예요. 어머. 근데 거기도 행자야 이렇게 네, 불러.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양자랑 합쳐놓으니까 제가 이제 그 삼성 이모이 됐을 때 거기도 쓰였지만 제가 오빠들 남동생 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성견지명으로 남자들 사이에서 좋은 향기를 내거라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디나 가도 다 남자분들이더라고요. 네네네. 오늘 이제 소녀님 계셔서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제 인생이 그 나는 그냥 남자가 아니야. 진한 향기를 풍기는 남자. 아이씨. 제 향기가 죽고 남성미. 있습니다, 지금. 무슨 향기가 난다는 거야. 빨리 계속하세요. 그럼 외동딸이시네요? 네, 외동딸이고 근데 임원됐을 때는 그 양이 들보량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임원이 됐으니까 이게 여기 많은 그 남자 임원분들 사이에서 좋은 향기를 내고 삼성의 들보가 되라는 뜻으로 아버지가 양상군자 할 지으신 때 양자죠. 네. 들보량. 그런 걸 이제 꿈보다 해몽이라고 하죠. 아니다, 그 양이 아니다. 그런 성명이 이제 잠깐만 제가 네네네. 이름을 짓는 사람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양상무님 그 이름이 되게 특이한 게 양향자잖아요. 네. 이걸 한번 부르면 이게 양성 모음으로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기 되게 힘들어요. 네. 저는 손해원이잖아요. 예. 이렇게 정청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복모음하고 음성 모음이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 이름이 다 양성 모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야. 예. 굉장히 특이해요. 그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 기운이. 모음조화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안 된 거죠,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모음조화가. 네. 그러니까 발음이 한쪽으로 되게 양성으로만 가면 불편한데 이게 조화가 되면 좋은데 안 됐는데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밝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성주는 모음조화가 된 거야? 안 된 거죠. 음성 모음. 음성이죠. 음성 그리고 모음이지. 진도 이게 예. 중성 모음이거든. 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지. 안 아니야. 너무 안 좋다. 근데 만약에 상무님 그 성함이 성이 향자라는 이름 위에 만약에 김향자나 이향자였으면 진짜 다를 거예요. 근데 양향자라서 그게 제가 한번 지난번 가르쳐줬죠. 후킹이 된다래. 한번 들었을 때 딱 걸려요. 그래서 정치가로서도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자, 공정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명은 이모. 이모? 네. 아 이모야? 예. 이모. 회사 사원들이 저희 착하구나. 친구들이 보내 식당에서 뭐 서빙했어. 제가 다 하셨어요. 그러면 저기 학창 시절에도 이모였습니까? 학창 아니요. 시절에는 별명이 뭐였습니까? 학창 시절에는 뭐 기억나는 게 별로 없는데 팔방미인 뭐 이런 이거 참. 허를 찔렀네. 모범생이었구나. 근데 이 대목에서 하나 진짜 착하신 거예요. 제 별명은 뭔지 아세요? 고모예요. 고모요. 고모. 고모 무서워요. 그래 고모 이모보다 왠지 네. 고모가. 그래서 우리 식당 갔을 때 고모 안 하잖아. 다 이모 하지. 그렇지, 그렇지. 고모는 뭔가 잘해주는데 무서운 게 고모예요. 무섭지 고모는. 저는 고모예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저는 따뜻하진 이모라고 않아요. 하길래 그냥 네. 미모라고 이모는 미모. 미모? 이모는 엄마니까 자상하고 그렇잖아. 고모는 아빠 계통이잖아. 약간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약간 좀 거리가 이게 있죠. 위압적이고 네, 좀 그렇죠. 그런 면이 맞아요. 있지. 저 고모예요. 아 그러세요. 그래 맞아 무슨 소공녀 소공자 뭐 이런 소설에도 보면 동화에도 보면 고모 대고모 이런 사람 다 약간 어려운 무서워요. 사람이잖아요. 어려운 네. 부자야 되게 근데. 맞아요. 하여튼 뭐 돈 좀 있어. 고모가. 그래서 고모한테 잘하는 거야. 우리 집 돈 뺏어가는 사람들은 다 고모야. 그 집은 그렇구나. 우리 양상무님 고향은 전남 화순군 이양면 쌍봉리. 네. 봉우리가 2개 있는 고향인 네. 마을인 모양이에요. 원래는 봉우리가 2개라서 쌍봉인 줄 알았는데 제가 최근에 알았던 게 철갑 선사탑비가 있어요. 국보 57호가 다시 발음 좀 해주세요. 철갑 선사탑 철갑 선사탑. 어렵네 예. 이것도. 예. 그 쌍봉사에 있는 국보 57호에 거기 계신 그 분의 호가 쌍봉이었다고 쌍봉이에요. 하는데 좀 더 제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들었어요 선배님한테. 네, 우리는 갑자기 쌍절봉 막 이런 게 생각나요. 쌍봉 그러니까. 네, 근데 봉우리도 이렇게 마을이 정말 아름다운 게요. 예. 앞봉우리, 뒷봉우리, 그다음에 앞에도 이렇게 봉우리. 이런 그럼 식으로. 도곡 온천 있는데요? 아 무슨 도곡 도곡이 원천에서 한 1시간 좀 더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그래요? 이제 길이 닦여서 한 도곡하고 30분 들어. 멀고. 네. 도곡이 화순이잖아. 예, 도곡이 화순. 아, 근데 그 참 시골 중에도 소위 말하는 상시골이네요, 그죠? 예전에 네, 상시골이었죠. 예전에. 예, 지금은 이제 많이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많이 이렇게 뚫어놓으셔가지고 남편이 갈 때마다 여기다 돈 다 썼다고. 우리나라에서 땅값이 제일로 싼 곳이 화순입니다. 화순.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래서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광주 갈 때마다 반팥죽 먹으러 화순 반드시 갑니다. 맛있는 저희 집이 집에 있어요. 오세요. 예. 아 진짜? 예, 정말 맛있게 잘 씁니다 어머니가. 두 분 사담은 나가서 좀 해주세요. 1986년 광주 여상을 졸업했습니다. 네. 86년 네. 광주 여상 졸업. 예. 7년생. 네. 맞죠? 네. 6, 7년생. 예. 6, 7년이 6, 7년생. 양띠인가? 양띠입니다. 양씨의 양띠에. 그러네. 예, 양가에. 양양이 전도가 양양합니다. 예. 네. 저도 양띠인데요. 저도 양띠예요. 어머. 다 양띠요? 예. 양띠요? 어? 셋이 살려고 양띠네? 보이세요?
저는 7살 먹어서 학교 갔어요. 아. 그래서 85학번이니까 선배입니다, 제가. 아 예. 예. 아, 3시간 뛰네. 그런데 졸업도 하기 전인 1985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죠. 이때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설계실에 보조 연구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아 그래? 네. 예. 그러니까 여상 나왔죠. 네. 그러면 공부를 잘한 거야? 잘했지. 제가 듣기로는 미리 졸업자에 이 광주 여상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학교라 그러던데. 그때는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보다 상당히 위에 있었죠. 위에 있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연합고사 시절이죠 그때가. 네, 그때 점수가 상당히 높았죠. 그러니까 연합고사 보통 인문계가 그때 커트라인이 150점 안팎이었어. 아니요, 140점 정도. 148점 그때 나오고. 학원 하셨군요. 네. 아니 학원 한 거였는데 내 기억인데 우리도 네. 봤으니까. 근데 그 정도 됐겠다. 우리 저 대전에는 대전 여상이라고 있어. 네, 네. 거기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대전 여상 커트라인이 160점이 넘었어. 네, 그럼요. 맞습니다. 공부를 잘하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 맞아요. 학생들이 갔죠. 그래서 광주 여상 택하신 거예요? 네, 방금 네. 진성준 말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85년도에 딱 들어가서 이제 86 졸업하고 나서부터 이제 하셨겠지만 7년 만에 그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1993년에 SRAM 설계팀의 책임 연구원이 됩니다. S 뭐? SRAM. Static Random Access Memory.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2007년도 그로부터 그러니까 10년 후가 되나요? 2007년도에는 D램 설계팀의 수석 연구원이 돼요. 아 그때 내가 대통령 선거운동 하고 있을 때구나. 그렇지. 국회의원으로서 2007년이면. 2007년. 야 막 다시 한번 얘기해 줘. 선거에 지고 D램 그때는. D램. 다이나믹. D램은 좀 들어봤다. D램. D램은. 예. S램은 처음 들어봤네. 그건 이제 옛날 거니까. 아니요, 오늘날 겁니다. 근데 왜 93년도에 개발을 하셨어요? 아, 지금도 개발하고 그렇습니까? 있습니다. 네. 질문 있잖아요. 아는 예, 척하지 아는 척하지 말고 말고 그냥 읽어. 무식하게 하지 그냥 읽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도에는 플래시 설계팀의 부장을 맡으면서 메모리 제품의 설계 자동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반도체 제품을 개발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데 크게 기여를 했어요. 여기 부장하셨다 그랬는데 이때가 그러면 30대 중반 같거든요. 2011년이니까. 그런데 30대 중반. 예, 예. 그렇죠? 예. 30대 중반의 여성으로서 부장이다. 상당히 빠른 거 아닙니까? 빠르지도 늦지도 않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학부 졸업하고 온 친구들에 비해서 대학교- 늦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늦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졸로 들어오면 그 고졸 기간이 학부로 마치고 온 친구들에 비해서 길어요. 네네. 예를 들면 학부로 들어온 친구들은 4년 만에 대리가 되고, 네네. 근데 저희는 이제 뭐 8년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계가 한 7단계가 있습니다. E1 엔지니어로 이제 E1, E2, E3, E4, E5, E6 다음에 이제 상무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이제 E3로 들어오고요. 학부는 E1은 이제 고졸자들이 들어오고 전문대가 E2로 들어오고. 네.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예. 여상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그 반도체 기술은 조금 전문적인 약간 이공계 기술 같은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쪽으로 전문가가 되시는지. 철저하게 이공계고요. 예, 궁금하네요. 사실은 이제 뭐 입사를 할 때는 대부분의 한 11분이 연구소로 왔는데 10분은 이제 다른 일을 하시고 보통 이제 스텝 하시고 그때 기억으로 저만 이제 설계실로 보조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텝도 보조거든요, 다. 근데 예. 이제 기술 보조는 제가 왔던 것 같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 페이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논문이나 뭐 서적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제가 까막눈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봐도. 그래서 여기서 제가 쌀 속에,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치워져야 되는 쌀 속에 돌멩이 같은 느낌? 그런 이렇게 자괴감을 좀 많이 느꼈죠. 그래서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다른 데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좀 강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해야 되겠다. 뭐라도 제가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보니까 일본어는 제가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지는 아까니까 또 때모 기대이네. 저또 맞대. 고구메노 요니. 저또 맞대. 그럼 일본어를 독학으로 그때부터. 조우주 데스네. 일본어를 독학으로 예, 그때 가지고. 저수가 뭐 그게 무슨 저수야. 조우주대와 나이. 근데 그 일본어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했는데 마침 그래도 회사에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 그래서 하루에 뭐 1시간, 2시간 과정을 듣고 이제 기숙사 들어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이제 그 밑에다가 이 논문이 있으면 그 밑에다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다 적어줬죠. 뜻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갖다 주면 이렇게 되게 놀라워하는데, 마치 저는 그
코미디 프로 외국 프로 보면 다 웃는데 저는 못 웃는 네.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항상 적어서 주기를 하는데 다 뭐 놀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업계에 계신 그 사장님들 저희 사장님들 아니면 다른 쪽에 가신 분들이 저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섭외가 나오셔서 피직스 기본부터 이렇게 알려주신 분도 있었고 설계 기술도 알려주신 분도 계셨었고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내기술대학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제가 했죠. 네, 삼성전자 기술대학. 삼성전자 기술대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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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도 이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거기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처음에는 이제 공고 졸업 친구들을 위한 과정이었어요. 반도체 공학이라 그래가지고.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처음에는 상고라서 못 들어가고 아니 맨 처음에는 여성이어서 안 됐었어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그 해 접고 다시 이제 일본어로만 공부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하려고 했더니 또 그 다음에는 여성이어서 안 되고 그 다음 상고여서 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게 네. 메인트런스들을 위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거 또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근데 그게 사교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무슨 과정에 그렇게 뭐 못 들어가고 이런 게 있나 했는데 네. 결국은 그 해도 못 들어가고 세 번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너만 달라. 네. 일단 시험만 보게 해달라. 일단 그래서 일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수석 졸업했어요. 네, 나올 때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양상무님 다 좋은데 북한 거지. 목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아 예. 네. 피나는 노력이 계셨군요. 피는 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한국 디지털대학에서 네. 인문학 학사도 하셨죠. 네, 예. 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성균관대학교에 전기전자 컴퓨터공학 석사를 취득하셨습니다. 저희가 그 대학 과정도 있고 대학원 과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 과정 마치고 성균관대학교하고 그 산학으로 하는 대학원 과정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 지금은 이제 인정이 돼요 교육부에서. 근데 사내대학을 나온 게 교육부에서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학위를 가져야 되겠다. 근데 가장 필요한 게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함께하는 그때 이제 한참 사이버 대학이 나와서 그걸 시도를 해서 일단 영어, 일어, 중국어하고 디지털 정보학을 이제 부전공으로 해서 3년 조기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진성준은 대학원 나왔어? 아니요. 그러면 석사 못 땄어? 못 땄습니다. 네. 이럴 때 학력 차별하세요. 학사이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아니 뭐 우리 석사야. 그게 말이 많은 게 아니고 그 조사해 온 것을 알려드리는 저한테 왜 겁니다. 안 물어보세요? 예. 거기는 박사님이잖아. 그렇죠. 석사. 석사야? 우리 같이 석사해 그러면? 이 작가 석사했어? 없어요. 없어. 공부 좀 하세요 좀. 진성준 의원. 네. 재선하면 예. 좀 대학원 좀 다녀. 재선하면 하겠습니다. 네. 꼭 하세요.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학력 차별 현상을 보고 독하구나. 계십니다. 이런 독종들이 좀 있어요.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멋있다. 이제 일어도 그렇게 독학으로 하셨지만 네. 중국어도 독학으로 하셔가지고 중국에서 워 신칭 헌하오. 네, 무시하지 마세요. 외국인 직원이 결혼을 했는데 그때 중국어로 축사하셨어요. 준비를 해가서 잘 할 수 있었던 거고요. 주스 쩐드마. 쩐다. 축사를 주스라고 그래. 네. 그래요? 주스. 네. 그거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지난번에 어찌 엉터리로 중국어를 하시는가? 그거 제가 편집해서 없애버렸어요. 그렇죠. 네, 망신 안 나가라고. 네. 너무 그렇게 봐줄 것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요즘에는 외국인 친구들이 많아요. 외국인 엔지니어들이.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서 기술 뭐 이렇게 자꾸 가져가려고 하고. 근데 외국 친구들이 많은데 회사의 외국 친구들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친구들이 결혼하면 제가 이제 그 부서장이니까 가야 되는데 없는 거죠, 이렇게 규정이.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이렉트로 위에 얘기를 해서 중국에는 아이 하나 낳는데 부서장인 내가 결혼식에 못 가면 그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삼성을. 그래서 우겨서 저만 그때 갔습니다. 그럼 잉글리시도 막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굉장히는 잘 안 합니다. 못합니다. 되게 쉽지 않죠. 제가 이거 외국어 학원을 해봐서 아는데. 망했지? 예, 저는 망했어요. 예, 뭐 우리 정 의원님 성공하고 저는 망했는데 이게 회사에서 네. 다 학원비를 제공해줘도 그래도 안 와요. 공짜로 다 그냥 가라고 하는데도 공짜로 하면은 절대로 실패합니다. 안 가. 예, 그러니까 이게 돈을 쉬운 많이 거지. 내고 배워야 돼. 그래야 성공해.
돈이 아까워서. 그렇지. 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노력 끝에 2014년도에 삼성전자 최초의 고등학교 출신 여성 임원. 그때는 고등학교 출신이 아니지 석사학위 출신이지. 아니 어쨌든 네. 저기가 석사 안 해봐가지고 그 처음에 시작이. 처음에 네. 시작이 삼성전자. 어쨌든. 아직도 예. 논란이 많더라고요. 이게 저 기사에 보니까 양양자 고졸 아니다. 네. 스펙 보니 대박. 네. 이런 얘기를 봤어, 저도.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여성 최초로 이제 그거 알아? 내가 명언 하나 얘기해줄게. 스펙은 결론이 아닙니다.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이 명언을 그 정청래 최고위원 말씀이 아니고 우리 양양자 상무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내가 한 건 네. 아니고 예. 인용했지. 인용부를 이렇게 붙여줘 이렇게. 안 그런 표절이야. 예, 그러면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성 최초로 여성 임원 상무로 됐는데 네. 보면 사실은 우리 양 상무님은 그 차별의 상징성 대한민국에서 모든 걸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차별, 네. 항상 우리 호남 차별 이야기하니까 또 성별의 차별, 여성이라는 거, 네. 또 학벌의 차별 이런 차별성을 다 갖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어쨌든 간에 셀러리맨들의 꿈, 셀러리맨의 꽃이라고 하는 임원이 됐잖아요. 네. 근데 왜 그걸 근데 박차고? 그걸 세 가지가 좀 핸디캡일 수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있어. 얼굴을 봐. 그리고 눈을 봐. 그래서 극복할 수 있다니까. 자, 그래서 왜 그걸 박차고 정치권으로 뛰어들었습니까? 어떤 계기라고 할까요? 계기는 사실은 제가 친구들한테는 올해 11월 25일이 제가 입사 30주년이 되는 네. 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30년을 제가 시작을 한다.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시작을 한다 하고 저희 이학수 부회장님 예전에 계셨던 분이 입사 50주년이 되셨어요. 78세. 그럼 제가 그 나이가 되면 입사 60주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삼성에서 처음으로 내가 입사 60주년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신입사원이 들어오건 뭐 인턴이 들어오건 저는 항상 첫 마디가 100년을 나랑 같이 할 것처럼 하자.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얘기하고 인턴 온 날 다음 날 제가 여기 와버려서 네. 근데 계기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게 삼성 내가 됐든 삼성 바깥이 됐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5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생 후반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됐죠, 사실은. 근데 근데 저는 이제 교육적인 거 뭐 멘토링이 됐든 컨설팅이 됐든 교수가 됐든 어떤 교육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내든 외든 뭐 일을 하면서든 안 하든. 근데 이게 정치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거예요. 갑자기 당황스럽게.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좀 빨리 온 거다. 저한테 뭐 그런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하라는 게 빨리 온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계기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연락이 네. 계속 솔직히 얘기하세요. 네, 연락이 계속 있었는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다. 아, 저는, 거절했습니까 네. 처음에는? 아니 줄기차게 거절을 했죠. 줄기차게. 근데 줄기차게 또 전화가 오던가요? 줄기차게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는 이제 전혀 아니었으니까 근데 저는 사람이 오면 그냥 못 보내는 네. 성격이라 오시면 식사 대접하고 같이 차도 마시고 이렇게 보내드리면 또 연락이 오고 아닙니다 하고 보내면 또 연락이 오고 근데 그걸 아셨는지 계속 이제 오셔서 점점점 그 처음에는 연못에 돌멩이였다가 이게 바위로 변하더라고요. 이게 풍덩 이게. 네. 그래서 나중에 물이 다 없어지는. 근데 그렇게 연락이 올 때마다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했는데 이제 제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어느 누구한테도 상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나한테 전화하시지 그랬어. 그러게 말입니다. 네, 나하고 상의를 정말 하면 이렇게 되는 건. 전쟁이었어. 전쟁 마음의 전쟁. 그렇게 길진 않지만 그래서 이게 결정은 어차피 내가 알아서 하는 거다. 하냐 마냐 둘 중에 하나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해보자 그러면 라고 이제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남편은 끝내 반대를 했죠. 네, 거의 그랬군요. 끝내. 저 네. 밖에 지금 계신데 끝내 반대를 반대하셨어요. 했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만 그러면 나도 정리를 해야 되니까 당신이 문 대표님을 자꾸 이제 보자고 하셔서 문 대표님을 한번 뵙고 얘기를 듣고 그래도 아니다 그러면 나는 접을게 하고 둘이 갔습니다. 두 분이 둘이. 문 대표 같이 만났습니까? 네, 같이 만났습니다. 같이 오라고 자꾸 그러셨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커피값이 2배로 들었겠군. 아니요 그거 타 먹었습니다.
믹스 커피.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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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검소하시네. 눈에 안 띄어야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커피숍 이런 데는 안 그때 얘기를 듣고 남편이 저분을 보니 그냥 너무 이렇게 눈이 선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두 분이서 보고서는 우리 어디서 만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네.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게 남편이 조금 잘생긴. 네. 어디 있어요? 일러야 되겠는데. 저 뒤에 있어요. 지금 은퇴 안경 쓰고. 네. 네. 두 분이 조금 더 잘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잃는다고 제가 가서. 그래서 이제 해도 되겠다 해서 조금 자신감을 갖고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결정하기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네. 남편은 줄곧 반대하다가 문 대표 만나고 바뀐 겁니까? 네. 아니 이렇게 다들 만나기만 빠지는데 그 비주류들은 왜 그랬어요? 안 잡아서 그랬나? 안 잡아서? 안 잡아서? 그 재밌는 게 그 사람들 눈에 띌까봐 만화가게에서 만난 적도 있다고. 네. 만화가게에서 누구랑?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지금 만화가. 누구랑은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네. 예, 관계자라고만 그 관계자. 예, 관계자분이 왔는데 어느 날 그 아주대학교로 나오시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아니었는데 이제 그때는 한 10%쯤 또 새로운 분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또 어떤 분인가 하고 이제 한번 나가보자. 그것도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일을 다 마치고 늦은 시간에 오셨어요. 근데 그 아주대학교 갔는데 도대체 그 장소를 안 정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장소 안 정하고 어디로 가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제가 정하겠습니다 했더니 메시지가 왔어요. 정하지 마십시오. 네, 아주대학교로 들어오십시오. 계속 이제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주대학교로 들어오십시오. 들어갔습니다. 파킹을 하십시오. 묻지마네. 네, 하고 뒤로 돌아보세요. 뒤로 돌아서 500m를 걸어 나오십시오. 어머 웬일이야. 네, 그래서 정말 간첩 접선하듯이.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우리 그 비서분한테 장소를 몇 군데 해서 예약을 해놓은 상태로 글로 오십시오. 저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오십시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500m 가서 오른쪽으로 잠깐만 위로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제 그 만화방이 아니 카페였어요. 만화 카페. 들어가 보 저는 카페인 줄 알았지 만화방인 줄 몰랐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이제 계셨어요. 처음에 뵀던 분이 계셨고 들어가서 등을 보고 앉으십시오. 등을 보이고 앉으라고 저한테. 그래요? 뭐 이상한 네, 그래 앉아갖고 있었더니 이제 다른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제가 문외한입니다. 본인 몰라봤다고 손해하시더라고요. 남들은 다 알아볼까봐 이렇게 막 하고 오셨는데 전혀 저 같은 사람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몰랐다면서요. 네. 오늘 알았다면.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인사할 때 모르는 게 당연하죠. 모르는 게 당연하죠. 여보세요. 진성지는 오늘도 모른다잖아 지금. 아니 저 모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진행해 주세요. 그때도 사실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이제 되게 아니었는데 그때 사진을 찍으시면서 우리가 그래도 인연인데 역사적인 장면을 하나 남겨야 된다고 사진을 찍어 가셨는데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돌까봐. 그래서 엄청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주셨습니다. 그 사진을 저한테. 그 비밀리에 그렇게 접속했는데 그걸 뭐 돌리겠습니까? 그러게요. 믿을만 하더라고요. 전혀 그분이 더 문제지 뭐. 압박용으로 확보하고 있었구나. 확 까버린다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무슨 이상한 사진 찍힌 것처럼 조마조마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제가 아닌데 또 관계자분하고 만나서 이 사람이 또 이게 혹시라도 이제 제가 있었던 회사에 누가 될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었었죠. 회사에서는 어땠어요 반응이? 사실은 전날까지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날 출근해서 제가 내일 입당식 있다. 그때 다 놀랐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민주당 더민주에서도 이걸 얘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회사는 나가야 되고. 근데 얘기를 했더니 다들 이렇게 완전히 그 소위 말하는 멘붕에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12시 59분이 됐는데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사표 수리를 안 하고. 네네. 아니 가서 이제 퇴임서를 써야 돼요. 네, 이제 임원들은 퇴임서를 쓰는데 그래서 화요일 날이었죠 저희가. 근데 월요일 날 제가 조마조마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관계자분한테 다시 보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내일 입당 이거 기자회견 취소하시고 안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또 안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삼성에.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연락이 와서 바로 퇴임서 쓰러 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러니까
저는 제가 걱정했던 게 정말 걱정이 아니었던 거더라고요. 네. 그 회사에서 삼성 환영하던가요? 막 어서 나가라 식이었습니다. 좋아하지. 그거보다도 이제 삼성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삼성 밖에서의 일이 또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삼성 안에서의 일보다 밖에서 일이 더 유의미한 일이 훨씬 더 많겠다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기우였다는 거죠. 본인이 너무 걱정하는 네, 거지. 제가 저는 이제 삼성에서 임원이 됐는데 할 일도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고 네. 도의적으로 이건 아니다. 근데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나가는 거랑 똑같다. 회사에서 아니 이왕 갈 거 여당으로 가지 왜 야당으로 가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얘기 혹시 그런 얘기 없었어요? 못하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없었고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운명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경태 의원하고는 정 반대되는 케이스인데요. 너 저격제 가만히 있는 탈당해서 가만히 그런 있어. 얘기하지 마요. 최성진은 그런 거 아닌가? 그 얘기하지 마. 우리가 남의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저입 왜 남의 얘기야? 남의 얘기지. 조경태 의원은 남의 당이니까. 우리 당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아니에요. 남이야. 네. 많이 환영하고 있죠. 나갈 사람은 나가고 들어오실 분은 들어오고 하는 건데 들어오셔서 입당 기자회견 할 때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눈물의 입당식. 제가 이제 그 전날 그 입당의 변을 써달라고 해서 그걸 쓰면서 밤새 울었거든요. 그걸 네. 쓰면서 쓰고 보고 또 울고. 근데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안 울 거라고. 연습을. 네. 안 울 거라고 연습을 했는데 또 눈물이 나버려서 이렇게 완전히. 원래 좀, 눈물이 많으세요? 제가 이제 원래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이제 제가 사춘기였었어요. 이제 고1 초입이었으니까 그때 아마 이렇게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많이 이렇게 많이 울지 않았나. 혼자 울었는데 많이. 원래 눈물이 많으시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날 특별히 눈물이 난 이유가 있을까요? 좀 감개무량하죠. 네, 30년 생활에 이제 그치. 저희 친구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미안하죠. 회사에도 미안하고 뭐 이게 인생의 판을 바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종편에서는 그 눈물을 네. 내가 이렇게 이제 뭐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뭐 회사에서 성공했는데 이제 이게 정치권으로 간다. 난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눈물을 흘렸다고 분석하던 정말요? 종편도 있던데. 저 질문 있습니다. 네, 그 입당식이 있었던 날 네. 어느 유명한 정치인이 이런 예. 트위터를 날렸어요. 삼성전자 양상무 눈물의 입당식, 학벌의 유리천정, 여성의 유리천정, 출신의 유리천정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입당을 환영합니다. 이런 유명 정치인 누군지 알아요? 누구신데? 아이 좀 물어보지 접니다. 마. 물어보지 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마지막 했던 네. 말 나처럼 노력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거. 네, 멋있었어. 이 대목 때문에 젊은 층들이 좀 같이 뭐 좀 뭉클했던 점이 있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뽑았어요. 아, 이것이 가장 가슴을 치고 큰 울림이었다. 그러니까 보통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나처럼 해라, 나처럼 노력해라. 그리고 자신의 자신의 성공을 포장하는 그런 게 많은데 나처럼 하지 노력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학벌의 유리천정, 여성의 유리천정, 출신의 유리천정을 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노력하면 된다. 그 말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출신이 어디든 학벌이 어디든 죄송합니다. 오늘 열심히 살면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정해진 결론을 부정하고 역동의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없는 길을
노래를 만들며 무수히 눈물을 삼켰던 주인공을 제가 마지막 이 세계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제가 이제 일하면서 느꼈던 많은 부분들이 우리 여성 엔지니어들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육아 때문에도 안 되고 상황이 정말 여성으로서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늘 제가 얘기했던 게 그래 나처럼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친구한테는 말할 수 없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제가 기업에 있으면서는 한계가 여기까지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더라. 뭐 어린이집의 수도 그렇고. 근데 이제 농담으로 내가 만약에 하면 뭐 정치가 아니라 내가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선생님이 돼줄 거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 우리 여성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예. 제가 할 수 있으면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게 이 정치하고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대 못하죠. 제가 뭐 이렇게 나처럼 그 친구들한테서는 항상 나오는 말이 저는 상무님이 아닙니다. 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본인은 뭐 임신하고 출산 전날까지 회사를 다니고 네. 출산하고 바로 또 회사 다니고 이랬지만 본인의 자녀들은 굉장히 그냥 풀어놓고 키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게 동네가 동원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예. 그 서점의 사장님 뭐 만두집 사장님 전체가 다 동원이 되죠. 그 그래서 사람들이 풀어놓고 풀어놓고 다 인사하고 다니면서 본인들 책 사고 먹고 뭐 문방구 가서 그러니까 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 본인이 저렇게 열심히 해서 출세하고 성공했으니까 자식들도 막 이렇게 치맛바람 이렇게 해가지고 학원 막 보내고 이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죠. 직장 다니면 그거 못해요. 아니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못해요. 예, 컨트롤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내버려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죠. 두 번째 트윗을 날립니다. 트윗을 많이 날려주고. 네. 삼성전자 양상무 눈물의 입당식 2. 출신이 어디든 학벌이 어떠하든 오늘 열심히 살면 정당한 대가와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네. 본인의 말이었죠. 네. 스펙은 결론이 아닌 자부심이어야 합니다. 네. 본인이 말한 두 번째 멘트가 저는 이거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가장 평범했지만 가장 빛나는 님의 입당을 환영합니다. 박수. 좋아. 여기서 박수. 멋졌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문 대표님한테 한번 했어. 예. 가장 평범했지만 가장 빛나는 입당이다. 그랬더니 순간 오케이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네. 문 대표님도 어려운 적이 감사합니다. 있으셨잖아요. 네. 근데 난 참 너무 억울해 사실은. 전 너무 억울해. 저는 입당식을 못 해가지고 아무런 히스토리를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자체가 너무 빛나시는데. 제가 77년도에 첫 직장을 들어갔어요. 저 현대 다녔거든요. 네. 근데 들어갔는데 별정직이야 저는. 예. 남자들은 13만 8천 원을 받는데 저는 10만 5천 원이에요 월급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 다르냐. 같은 디자인실에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여자는 별정직이래요. 낮았죠. 별정직은 저것도 없어요. 진급도 없고 완전히 달라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별정직이냐 했더니 원래 여자는 그렇대요. 근데 그거 제가 1년 반 만에 깼잖아. 고가 계속 1등 받으면서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제가 별정직을 없앴어요. 여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박수 한 번만 치자. 한 번만 치자니까 아니 여러 번 근데 쳐요. 그게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옛날에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그때 회사를 다녔는데 진짜 그 말이 저한테 너무 나같이 열심히 하라는 소리는 하고 나같이 하라는 소리는 못 하겠다라는 게 제가 지나온 길을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얘기 못 해요. 못하죠. 그리고 네. 직원들한테 그래서도 왜 안 네가 됩니다. 나같지 않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유별나게 살아서 그렇지. 네. 그래서 그게 여자가 그 벽을 깬다는 것이 진짜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게 싫어서 저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14년 만에. 다음에 소년 특집 한번 소년 할게요. 아니, 나 거기 갈게요. 거기. 이제이 알았어. 갈게요. 이제이 아니, 소년 손혜원 위원장이 입당식을 갖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때 내가 징계 중이어가지고 당무에 관여할 수가 없었어. 내가 복귀한 다음에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잖아. 입당식도 하고 이렇게. 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못하고 말이야. 현대양행 당시에 맞죠? 현대양행. 지금 두산 근데 되게 제공업. 유명했던 회사죠. 그 문성근 씨가 저랑 같이 다녔다는 거잖아요. 동기라고. 아, 그래요? 입사 동기예요. 어. 네.
그렇군요. 그 현장 질문을 우리가 하나 좀 몇 개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현장 질문 우리 여기 오신 분들 현장 질문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라고? 거의 비슷하고 네. 저한테 오늘 양상문 여기 오신다고 저한테 개인 메일 뭐 또 뭐 이게 페이스북으로 또 거의 비슷한 질문이 왔어요. 예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사모님한테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산재당하신 분들 이 질문 그리고 국회에 들어오시면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힘을 써주실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설계실은 이제 프로세스 공정하는 쪽하고 좀 달라서 회사 안에 있을 때는 사실 이제 설계에 사실은 올인하죠. 이렇게 집중하고 이러느라고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저는 이해하기로 CHO가 계세요. 저희 칩 헬스 오피셜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주축으로 해서 어쨌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라고 알고 있고 직접 제가 봤고 그리고 이제 오너 되신 분도 뭐 국가적으로 몇 퍼센트는 똑같다 뭐 퍼센테이지로 보면 뭐 똑같다 이런 보고를 하신 임원을 그 자리에서 엄청나게 혼을 내시고 끝까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도 되게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고인이나 유가족 측에서는 힘드시겠죠 계속. 그렇죠. 네. 위협하고 억울하고 네, 그렇죠. 억울하고 어떤 결과도 사실은 미흡하다고 생각되실 것 같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다닌 회사라서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노력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회사를 나왔으니까 밖에서 보는 그런 회사의 어떤 노력에 어떤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이제 유가족 측 입장에서도 좀 생각해 보는 잘 하는 그런 노력을 저도 하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가 진짜 강제가 나타났다. 그래서 오늘 출연하는 것을 트위터로 네. 날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런 멘션이 달렸습니다. 정최고 의원님 오늘 최고위원직 내려놓으시면서 하신 말씀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그동안 당과 문 대표님 지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전국 최고 득표로 총선 승리 염원하겠습니다. 짝짝짝.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그 뒤에 이제 얘기할 줄 알았잖아.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그 뭐 우선은 영입되신 분들만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제가 답을 해주세요. 근데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내려놓으셔서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네. 최고 득표로 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정청래 최고위원만 봐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마지막으로 그리고 제가 하나 네, 하세요.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아까 이제 후배들에게 나처럼 고생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네. 어쨌든 그렇게 그 워킹맘으로서 사회에서 일가를 이루기까지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이 있었다 네. 말씀하셨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네. 또 그렇게 피눈물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그냥 자그마한 행복을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또 해줘야 되는데 그러자면 워킹맘들을 위해서 예. 저는 우리 국회나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이를테면 곧 총선이 다가오는데 네. 우리 당이 워킹맘들을 위해서 정책 공약을 하나 내세운다 그러면 네.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약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건 잘 대답을 못 할 것 같고요. 네. 우선은 지금 누리과정 얘기를 해도 됩니까? 네, 해도 됩니다. 네. 예. 3세부터 6세까지의 보육을 책임지겠다. 네. 이러면 그렇게 지엽적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반도체 스펙에서부터 공정까지 수많은 공정이 있는데 어느 부분만 내가 집중해서 기술 개발하겠다는 건 똑같거든요. 네. 그럼 다른 부분 다 죽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주기를 0세부터 해서 예를 들면 뭐 80세까지 있다. 그러면 이게 매칭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0세부터 4세는 지금 막 그 50대 이후에 일을 안 하시는 분들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신 분들이 이렇게 매칭이 된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3세부터는 6세까지는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컸으니까 예를 들면 60대에서 65세까지 매칭을 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전체가 생애 주기별로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기업에다가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딸내미가 26살인데 아르바이트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러면 그런 어떤 커뮤니티가 있어서 그 국가에서 움직이는 거기에 등록이 돼 있고 네. 그 네트워크가 요즘에는 굉장히 잘 됐지 않습니까? 네트워크로 예를 들면 내가 못 간다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가고 그게 이제 굉장히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네. 지금은 우리 정치에서는 그런 부분을 너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을 네.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정책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한 20년 전인데 맥킨지에서 네. 한국의 힘에 대해서 그 조사를 했던 그 결과를 한번 누가 보여줬어요. 근데 한국의 잠재력에서 제일 큰 게 대졸 여성 유휴 인력이라는 거예요. 네. 대학을 졸업한 여자들이 너무 많이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해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의 힘이 배가 된다는 얘기를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책위에다 얘기를 한 게 사실은 애를 제일 잘 키우는 거는 엄마들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거고 아주 일맥상통한데 이 시스템이 사실 아파트나 이 동네 공동체가 되면 돼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을 네. 뭐 돈을 얼마를 준다는 것보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최고거든요. 네, 네. 그리고 할머니도 애를 너무 잘 봐요. 네. 엄마들도 애를 잘 키우고요. 그러면 전문적인 거는 한 명씩만 보육과학과 나온 교사들이 있으면 나머지는 파트타임을 2시간, 3시간 그리고 밤에도 네. 네. 밤에도 시간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면 그것은 돈을 많이 들이지도 않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파트타임으로 돈도 벌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건 엄마들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그게 프로페셔널한 그렇죠. 직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네. 어른들한테 그렇죠. 저희 부모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데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일할 네. 데가 없는 거죠. 이게 네. 지금 당장 저한테 닥친 현실인데요. 그렇죠. 예. 우리 와이프가 지금 재취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재취업을 해서 거의 뭐 입사 단계까지 왔는데 연봉은 그전 회사보다 당연히 깎였습니다. 깎이고 이제 아이를 볼 사람이 없으니까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데 네. 한 6군데를 알아봤는데 다 꽉 찼다는 거예요. 예, 없죠. 자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 돌보는 아주머니를 집에서 이제 한 저녁에 한 6시까지 와이프 퇴근할 때까지 봐주시라 했더니 한 170, 80만 원 이야기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게 뭐 월급이 월급 받으면 못하게. 뭐야 이게. 150만 원 받아가지고 170만 원. 그게 말이 안 되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이게 예. 지금 우리가 한번 나중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자꾸 제가 당에서 말씀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뭐 요원한 얘기로 보세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이 있고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씩 돈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전략적인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육만 해결해주면요 정말 많은 부분이 또 있어요. 여성 인력이 너무 아까워요. 아깝죠. 이게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예. 지적인 사람 공부 제대로 많이 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나이 때도 사실 60대 할머니들도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애 보는 맞습니다. 일은. 네. 그렇죠. 그게- 돈을 받고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굉장한 네.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선주를 보는 것은 그냥 소일거리가 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고 시스템 안에서 하면 프로페셔널하게 또 교육 받을 기회도 그렇죠. 주고 육아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면서 어찌 보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설계해서 공약으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그래서 해볼 제가 만한 이제- 들어오시면 네. 그거 하세요. 야 진성주 오랜만에 좋은 질문 하셨네. 아주 전략 기획 오랜만에. 전략 기획. 근데 석사도 아닌데 가끔 가다가 좀 괜찮은 질문을 해. 이거 정말 학력 차별 들어오셔서 발언이에요. 제가 이 말씀 계속 참여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만들 생각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진짜 들어와서 그 일 하시면 네. 정말 잘하실 거예요. 네. 하여튼 이번 총선 때 공약으로 완성하지 못하면 제 네. 대선 공약으로 완성시켜서 네. 선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위에 그 공약이 올라가 있어요. 보육에 대한 네. 거, 유휴 여성 인력을 대선 한번 출마 써봐. 선언하신 거야? 근데 문제는 대선 출마 선언하시는 거야? 아니 내가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대선 후보 네. 거기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지.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빼세요.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고는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그러니까 이런 모르는 것 거예요. 같아요. 우리가 네. 노인정이 있잖아요. 네네. 아파트마다. 네. 그게 뭔가 그 의무사항이잖아요. 아이들 집을 아파트 한 동당 하나씩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매칭을 하는 거죠. 이건 설계 건축에서 이 허가를 낼 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네. 그래서 어느 자리에 그 노인정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뭐가 되면은 이제 뭐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이제 일부는 그렇게 하고도 있다고도 들었는데 이게 그런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지역적으로 그냥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예, 이게 예. 시스템으로 돌아간다는 네. 게 맞는 게. 그 저기 보면 저기 어디 연구단지 있잖아요. 네, 대전에 네. 연구단지를 가면 거기가 그렇게 입학률이 높잖아요. 네. 거기는 네. 사교육이 그 엄마들, 박사들, 부인들이 아이들을 자기 전공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네. 돈도 싸고 네. 서로 교대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그 학습 그 시스템이 되는 거고 그렇게 성적도 좋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잘해보시면 좋은 공약이 될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중학교 의무교육이잖아요. 네. 그럼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만 의무교육이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지금 그렇죠. 네. 이전은 의무교육이 아니죠. 네, 유치원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되려면 진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돼야 돼요. 그러면 7세부터 0세까지 여기 이게 보육과정 뭐 맞아. 그것도 여기를 의무교육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런데 민간이 9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네. 네. 그것이 민간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그냥 보조하는 형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도 너무나 많은 유형이 있어요. 저도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가정형, 민간형, 뭐 시립형, 뭐 서울형 이렇게 많거든요. 이게 통일이 일단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민간에 맡기다 보니까 그 규모에 맞게 운영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이게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데 갑자기 책임질 수 없다면 통일을 좀 해야 되고요. 가장 또 시급한 과제가 뭐냐면 유보 통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네, 지금 통합. 그걸, 예, 맞아요. 국가의 과제예요 지금. 네.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가요 다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 여기는 보건복지부 소속이에요. 지금 그렇게 됐죠. 유치원은 교육부 소속이에요. 네. 서로 전문 용어 사용하겠습니다. 나와바리 싸움 하고 있어요. 네. 서로 밥그릇 싸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처부터 이것을 통일하게 돼서 일단 유보 통합을 해서 지금까지 문제됐던 부분들을 어쨌든 한 방에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통일을 하려고 공약을 냈으면 미리 어떤 그 철저한 계획이 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공약 합쳐 이러면 예산도 없는 데다가 하니까 지금 저희 그 신호가 이렇게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예. 옳게 가면 그 문제부터 빨리 해결해 달라고 지금 선생님들 월급을 못 주겠다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네. 매일 카톡이 옵니다.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정권의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당에 들어오셨으니까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인이 되셨고 네. 국회의원 나가서 당선되셔가지고 방금 얘기한 이런 것들 정책으로 공약으로 만들어내야겠죠. 네. 혹시 어디 출마하시는 결정되셨습니까? 결정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니 본인이 결정을 해야지. 아니요. 예. 험지 출마. 당에서 가라 들어가겠다. 험지 무슨 험지 광주 가야지. 광주 저는 어디? 제가 태어났던 전남이나 화순. 광주 쪽에서 광주.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 문 대표님 뵀을 때도 호남이 이게 좀 걱정스러운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첫 번째가 그거구나라고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좋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광주 전남 이쪽에 가서 출마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잔잔한 감동이거든요. 그리고 양상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총선 이 시장에서 충분히 먹히는 상품이거든요. 그리고 우량 상품이고 그리고 이것이 다른 여타의 지역까지 쉽다. 여타의 지역까지 좋은 영향을 영향을 미치죠. 끼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너무나 좋은 상품이다. 버리는 어때? 버린. 어? 버리는. 나? 초우량이에요? 정청래라니까. 저는요 전국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죠. 알겠습니다. 네. 괜히 물어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 문제 뭐 처음에 입당의원 할 때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 어디든지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그래도 30년간 산업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경 변호사님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네. 중국 경제통이잖아요. 네. 지금 저희 국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중국에서 굉장히 지금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밀려 내려오고 있죠. 그런 네. 부분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같이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산업과 경제, 산업과 여성, 네. 산업과 외교, 산업과 그래서 어떤 그런 그 통합적인 그런 네. 부분에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상무님은 네. 이제 이렇게 총선 나가자 벽보를 붙이잖아. 네. 그럼 사람들이 벽보 보고 찍을 인상이에요. 그래요? 네. 인상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좋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게 소구력이 굉장히 있어요. 진짜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네. 총선 후보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벽보 인물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인상. 그리고 연설 대중 연설 같은 걸 해도 이렇게 아주 그 호소력이 있어요. 말투나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단어 사용이나 이런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한따던뜨 이렇게 나와서 저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말씀이 상품 가치로서 최고인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저 진짜 나타났다 청취자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기 바랍니다. 많이 응원을 해달라든가 뭐. 예. 나 그 전에 질문 하나 있어. 네. 더불어 컨퍼런스 때 살짝 말만 하고 지나가더라고. 부군께서 두 번 만났을 때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니?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야. 제 아내를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네. 본인이 얘기한 거야.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본인이 생각했다는 거야. 네. 근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다음번 만났을 때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이제 누님 집에서 출퇴근을 했는데 누님 집에서 점심 먹자고 데려갔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담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분이 제 스타일이군요. 어떻게 전 만나면 만나셨어요? 일단 집으로 데려갔거든. 회사에서 만났습니다. 회사. 회사 동료로 CC. 만나셨어요? 네. 아, 회사 그렇군. 캠퍼스 커플이라고. 네.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아니 그래도 뭐 마음이 있었으니까 뭐 두 번째 그렇게 얘기하고 세 번째 또 따라갔지. 생긴 거 보세요. 마음에 안 익게 생겼나. 마음은 좀 그래서 있었습니다. 세 번째 허락했어요? 그때도 허락을 안 하고 이제 근데 허락을 안 했는데도 부서장한테 가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다를 미리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네. 네, 그 추진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을 또 영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입당하라고 했습니다. 거기는 고향이 어디예요? 이제 부산 출마. 원래는 거제도 할머니 할아버지. 아, 거제도? 네. 그럼 거제 출마? 아이씨. 저 혼자만으로 충분한 부산 출마도 것 괜찮아. 부산 그 부산도? 부산도 있으니까. 예. 우리가 너무 부산 떠는 거 아니야 지금? 같습니다. 부산스럽습니다. 그러네. 부부간에 국회의원이 있었던 예가 있었잖아요. 있었던 얘기 있었지. 마지막 인사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을 제 인생에서 팔을 바꾸는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앞으로 정말 진심으로 다가가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그렇지만 점점 그 많은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로 설레이고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이 빨리 커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업로드된 2부에서는 문 대표님 아까 우리가 한다고 했던 그 얘기는 2부에서 합시다. 2부에서 하고 또 지금 화제의 중심입니다.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하고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상무님. 네. 영어로 화이팅. 중국어로 지아요. 짜요. 간바떼. 네, 간발이 마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찬성 의견이 73%. 우리 당의 당명을 새로 만드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당입니다. 중산층의 삶을 책임질 유일한 정당입니다. 2016년 국민과 더불어 국민이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네,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인데 국공립시설에 보내기가 진짜 힘드네요. 전업주부에게도 기회를 주려면 좋은 시설에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더불어 함께 하실 거죠? 대한민국 어머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재벌들은 자신들의 곳간만 채울 뿐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는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벌 개혁 제대로 해내서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고 서민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노동자 여러분들도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더불어 하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노동학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학법 노동자와 더불어 막아주시겠습니까? 그래야겠죠. 진정한 노동개혁을 노동자와 더불어 만들어내겠습니다. 아버지 일자리 뺏어서 자식들에게 일자리 만들어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바로 청년들과 함께 안정된 사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함께 해 주실 거지요? 저도 더불어 하겠습니다. 좋은 정책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청년 세대, 이를 위해서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년을 위한 대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을 위한 청년의 대변자가 되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들과 더불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방치로 노인 어르신들의 생활은 하루하루 다르게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 발벗고 나서겠습니다. 어르신들, 저희들과 더불어 해주십시오. 노인들과 더불어 한다는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13 국회의원 선거 때는 우리 노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잘 돌보고 정말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에게 투표해야 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항상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어 자살하는 국민의 기사를 접할 때마다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들과 항상 더불어 하겠습니다. 저희와 더불어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와 같은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꼭 더불어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안전과 더불어 세월호에 탑승했던 꽃다운 학생들이 어른들의 탐욕과 정부의 무책임함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이 우선인 나라에서는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과 더불어 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 안전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민족과 더불어민주당 소녀상의 눈물을 닦겠습니다. 위안부 협정 원천 무효화 투쟁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불어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2번, 3번 죽입니다. 2번 다시 우리 후손들에게 배격하지 않을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결사적으로 싸울 겁니다. 저도 잘못된 한일 협정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역사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더불어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꿈과 행복을 찾아주고 국민 여러분께 안전을 확보해드리고 사회 정의를 제대로 확립하는 강한 정당, 유능한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해주십시오. 노동자와 더불어! 여성과 더불어! 어르신과 더불어! 청년과 더불어! 소녀상의 눈물과 더불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서민과 더불어!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다. 국민과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 당은 언제나 여러분의 새로운 의견과 예리한 비판을 기다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에 참여해주세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만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진짜는 국민과 더불어 민주당입니다.